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큰 비와 바람을 뿌렸죠. 대형 태풍 하이선이 다행히도 어젯밤 한반도를 지나 소멸을 했습니다. 네네. 자, 북한 당국은 연이어 닥친 태풍의 영향에 정말 바짝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이선 상륙에 앞서서는 또 함경북도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도 내렸었죠. 네, 북한 당국이 6일 밤, 그것도 11시에 네. 함경북도 해안 지역 주민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대피령을 내린 주체도 재밌어요. 당 중앙위원회 정무국에서 내렸고요. 네. 함경북도 해안 및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침 9시까지 대피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도별, 시별, 군 당에서는 이제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켰는데요. 함경북도 김책, 화대, 어랑, 청진 이쪽 네. 주민들이 이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되는 주민들이었대요. 그래서 16,000명이 밤에 새벽에 네. 아, 막 고생했네요. 짐 싸가지고 대피를 네. 했다는 거고요. 제2 피해지대 회령 온성 주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피까지는 안 하고 중층 아파트라든가 좀 안전한 건물로 임시로 좀 대기하고 네.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급히 피했다 이런 건데 각 도당에서는 이것 가지고 대피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네. 첫 번째 초상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리고 집에 둔 돈 그다음 며칠분의 식량 이런 네. 정도만 가지고 빨리 나오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예.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수해 복구가 한창이었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태풍이 닥치면서 현재 수해 복구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복구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 함경남도 단천, 신포, 홍원군 네. 해안지대 한 10여 개 시군에서 천여 세대의 주택이 어. 무너지고 농경지들이 가라앉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5일 태풍 피해를 본 함경남도에서 정무국 확대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평양시 당원들에게 평양의 우수한 핵심 당원들 12,000명을 함경남도에 각각 급파해달라 네. 이렇게 공개 서한도 보냈고요. 그것 때문에 수도 당원 사단이란 특이한 단체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급하게 예. 5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서한을 보냈는데 6일날 오전에 수도 당원 사단이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뭐 자진 참가한 사람도 있고요, 기관 단체 추천자도 있고 제대 군인 군관들도 있는데 네. 15개 구역별 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단 지휘부 직속으로 2개의 기술 기동 대대도 편성이 돼가지고 마치 군부대처럼 네. 급속하게 편성을 해서 지금 함경북도로 성원이 된 사람들은 속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복구 작업에 필요한 화물 자동차, 굴착기 등등 중장비, 작업 공구, 자재들도 네. 채비를 다 맞춰서 지금 함경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 복구 사업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네. 수도 당원 사단이라는 이 새로 조직된 이 사단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일단은 네. 피해 지역에 있는 그 주택 가운데 파손된 주택들을 네. 걷어내고 그 주택을 새로 짓는 이른바 주택 건설 사업에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파손된 단층 주택 걷어내고 보통 네. 한 2층에서 3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목적은 이제 집을 짓는 건데 기간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촉박하네요. 북한 주민이 네.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당 창건 기념일을 맞이하게 한다는 사상,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수도 당원 사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예년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수해 피해 복구 사업에 앞장서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월 28일 날 전후로 이제 함경남도 농경 지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9월 5일 날 태풍 마이삭 피해를 본 함경남도 현지에 가가지고 네.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까지 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성일 함경남도 당위원장을 막 해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 전담 부서로 구성된 전무국 서원들, 조직 지도부, 선전 선동부 막 이런 걸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막 다니면서 네. 매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수습하는 이른바 현장 통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또 예년에 없던 막 수해 복구 해달라고 막 호소하는 편지도 쓰고 또 자신의 전용 열차에서 막 피해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현지 회의를 하는 장면 이런 것을 사진에 담아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 복구에 앞장서는 이 모습하고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이 했던 당시에 여러 것들하고 비교하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1950년대 전후해가지고 뭐 강선 제강론,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를 찾아가지고 막 생산량을 높여라 막 이렇게 호소했던 장면이라든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속에서도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일화들을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자연재해 복구하는 모습하고 막 대비하면서 적극 선전하는 이런 방송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일단 과거에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과거보다 훨씬 극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차 안에서 회의한다거나 당 무슨 정무국 회의를 막 현지에 가서 한다거나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서신을 띄워가지고 막 빨리 피해 복구 해달라고 호소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례적인 모습인데 이걸 보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긴박감도 느껴지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의도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연이어 닥친 태풍 피해 현장을 이제 직접 챙기는 민생을 돌보는 지도자의 모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흔히 있어 왔죠. 사실 이제 이런 모습에 또 적극적으로 주민 또는 인민들의 반응과 호응도 막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당위원장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에서 번개를 치면 우리는 우레로 화답하는 조선노동당 당원이다. 우리 당원의 실천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지 보여주겠다. 막 이렇게 막 굉장히 화려한 미사역으로 호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의도는 노동신문을 보면 사실 의도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파괴적인 재앙으로 이번 경제 손실은 크다. 그러나 올해는 결코 재난과 재해의 해가 아니다. 더욱 굳은 단합을 이룩하는 투쟁의 해, 전진의 해, 단결의 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피해복구 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 실무적인 복구 건설 과정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 사업 과정으로 1심 단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 보면 무엇을 위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 사업이라는 겁니다. 1심 단계를 하기 위한 그런 거고 왜 이렇게 그러면 유독 예년에 비해서 또 훨씬 더 정치 사업을 강력하게 하고 있느냐, 정치 선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느냐 배경을 보면 우리 올 상반기 내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랜 대북 제재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내부 분위기마저 뒤숭숭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언제 북한 당과 지도자에게 쏟아질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주민 불만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태풍과 홍수 피해까지 심각해요. 막 집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럼 불만이 당연히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이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주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주민들이 차가운 데에 나앉은 상태에서 집도 없는데 열병식, 정치 행사, 예술 공연, 뭐 기념 집회, 뭐 당창건 기념 보고 대회 이런 행사를 성대히 치른다고 한들 그게 눈에 들어오겠느냐, 피부에 닿기나 하겠느냐. 이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금 닥친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10월 10일 당창건 전까지 피해 복구를 끝내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굉장히 민심이 폭풍전야의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짚어주셨지만 북한에서도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규모 인원이 이렇게 동원이 돼서 수해 복구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당연히 감염병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사실 수도 그 뭐 당원들이 지금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평양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지금 근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와 있다고 사실 봐야죠. 그래서 코로나 확산을
어쩔 수 없이 용인하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심의 아. 심각한 이반 또는 불만을 잠재울 것이냐 아니면 좀 적당히 좀 넘어가고 네. 방역을 원칙대로 할 거냐 이런 그러게요.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북한 당국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수도 당원 사단 이런 막 살림집 건설 이런 걸 통해서 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새 집을 배정받아서 기뻐하는 음. 모습을 10월 10일에 내보내야 될 거 음.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정비된 도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에 당의 은덕과 배려로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부각하는 이런 선택을 북한 당국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로 이제 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거죠. 네. 자,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것이요. 이 노동신문에요. 일부 간부들의 현지 지도 장면이 실린 대목입니다. 이걸 두고 김 위원장이 통치 방식을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옛날 우리 한자 수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 네. 이게 이제 만기 칠남이라고 하는 건데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는 바로 이런 방식의 통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최고 지도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지시하고 지도하고 따스하게 배려해서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쪽잠에 죄기밥만 먹고 네. 김정일 위원장 시대 같은 경우 하여간 모든 문제를 다 혼자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천재니까. 네. 자, 그런 방식으로 통치를 해왔는데 최근 보면 당간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야별로 분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네. 조금씩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해 같은 경우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김정은 위원장만 그동안에 늘 네. 대부분 해왔는데 그냥 일부 노동당 부위원장들이 위원장이 아닌데 부위원장들이 현지 지도하는 모습이 언론에 실리기도 했다는 맞아요. 것이죠. 네. 그리고 김여정 당 제1부장을 사실상 2인자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을 챙기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당 운영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을 보여줘 왔단 말이죠.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 방식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왜 그러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좀 덜 돼 있고 네. 그래서 그 본질과 성격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보여주고 여전히 실권과 권력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형식적 변화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일을 안 하면 상관없지만 네. 해보려고 막상 해보니 일이 너무 많고 혼자 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관리들에게 일부 책임과 역할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인지 네. 그래서 과중한 업무를 조금 떠넘기는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인지 등등을 아직은 확단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복구 조치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근본적인 운영의 변화 그러니까 수령 1인에게 권한이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현상의 근본적 변화는 아직은 네. 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약간씩 권한을 위임하고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변화를 조금 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나중에 한번 짚어주시고요. 네. 조금 더 파악이 되시면. 자, 김정은 위원장이요.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는 수해 복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사실 네. 이번 수해가 나타난 이유는 평양 당원들이 그동안 수해복구 안 가져가지고 생긴 문제도 사실 아니고 네. 무슨 함경남도 또 무슨 함경도당 위원장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죠. 생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수십 년간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은 산림이라든가 네. 하천관리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부실해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홍수 피해에 근본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또 태풍 방제 및 복구 작업에 필요한 트럭이라든가 포크레인 턱없이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대로 복구를 짧은 기간에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 예방이라든가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본적 네. 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네. 마치 무슨 편지 띄우고 막 기차 안에서 회의하는 장면 보여주고 도당 위원장을 막 해임시키고 네. 이런 것으로 주민들의 어떤 신뢰라든가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 근본적인 취약점 네. 산림 관리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하천 관리 시스템 제대로 해서 태풍이나 홍수가 나도 피해가 적게 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양시 당위원장이 그런 네.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당원들이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지 보여주겠다. 네. 근데 이거 너무 역설적인 말이에요. 아니 비가 오고 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피해가 좀 줄여 피해가 다른 요즘 남한 같은 경우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적 그쵸.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피해 복구 좀 하는 것이 기적인 나라인 거죠. 근데 이걸 좀만 준비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냥 피해에 크게 인명피해 안 나고 막 집이 부서지지 않게 하는 것은 네.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평범한 일상에 네.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든 간에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오랜 대북 제재 등 때문에 또 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좀 그렇습니다. 해줬으면 겉으로 하는 보여주는데 바람이네요. 급급할 것이 네. 아니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